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사연인데 글을 잘 못 쓰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결혼 4년 차이고 현재 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남편과 제가 30대 초반이라서 아이 계획은 없고요. 1, 2년 정도 더 준비를 하고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서로 하고 싶은 취미를 마음껏 하면서 자유로운 커플로 살기를 원하는지라 아이에 대한 급한 마음은 딱히 없어요. 다행히 주변의 시부모님이나 저희 친정에서도 아이를 가지고 뭐라 잔소리하는 분들이 아니신지라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한 터치만 없을 뿐 신혼 초부터 참 내내 제 마음을 거슬리게 하시네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 남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사람은 평범하게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고 그 말인즉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정말 빡세고 많아서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 누구보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만땅 받는 단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은 노후 준비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 있는 도련님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출판사를 다니면서 오늘 내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와중에 다달이 월 250만 원을 채 못 벌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련님네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동서가 밖에 나가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사는지라 4인 가구가 250만 원을 가지고 하루살이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시부모님의 경우 시어머니는 줄곧 주부셨고 시아버지는 진작에 은퇴를 하셔서 백수로 살고 계신데 연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도련님네와 마찬가지로 하루살이 마냥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들어간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전 결혼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연금 말고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셔서 남편이 다달이 용돈을 주고 있다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맙기라도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도 돈을 벌고 저도 버는지라 그리고 저 하나만으로도 일단 고용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딱히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힘드신 시부모님만큼은 자식된 도리를 혼자 알아서 다 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저대로 제 친정을 책임질 테니 시댁의 용돈이나 살림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온전히 부탁을 한 거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알아서 챙기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을 챙겨야 하고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라 그런 인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욕을 미리 차단하자는 생각에 남편과 깔끔하게 결혼 전 대화로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참 남편 휴대폰으로 불이 나게 통화를 해대더군요. 용돈을 주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전화를 하셔서는 돈이 모자른다는 말을 해대셨어요. 용돈 준 걸 빚 갚는 데 쓰고 뭐 사는 데 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벌써 텅장이 되었다면서 조금만 더 줄 수 있냐고 야금야금 돈을 더 가져가겠다며 전화를 하시는데 그러면 또 남편은 처음엔 그 돈을 벌써 다 썼냐며 어떻게 그렇게 다 쓰냐면서 뭐라 하다가 남동생도 저 모양인 마당에 본인까지 부모님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덜컥 또 몇십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거의 부모님 용돈만 한 달에 2, 3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친 집안이죠. 저도 웬만하면 무시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한 달에 이 정도 용돈이면 1년이면 몇 천만 원이고 그 돈이 또 몇 년 모이면 1억은 금방 되는 건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게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아예 안 가질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지라 차츰 서로가 찡그릴 때 더더욱 돈을 모아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돈이 시댁으로 새나가고 있으니 저도 속이 정말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돈을 세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장본인이 알고 보니 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동서 남편이 250도 못 벌어오는데 밖에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주부라고 했잖아요. 그간 동서는 시어머니만큼 저희 남편한테 간간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거나 돈을 들먹으면서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란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다 쓰고 있는데 이걸 도무지 갚아낼 재간이 없다면서
대놓고 빚을 갚아달라는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옆에서 통화하는 게 들리는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 열이 받아서 남편 앞에 가서는 절대 주지 마! 하면서 입으로 입 꼭 다물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전하려 하곤 했지만 남편은 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카가 둘이나 있는데 엄마 되는 사람이 체면까지 무릅쓰고 자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정말 돈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며 다른 건 다 몰라도 조카들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다면서 돈을 척척 빌려주곤 했어요. 동서는 저희 부부보다 1년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자기 가족들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가 없다면서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갔던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서 비용을 아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도 편하게 집에 가고 싶고 살고 싶은데 돈이 없을 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빌려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 만남부터 첫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내 남편한테서 자꾸만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었네요. 아무튼 자기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본인이 나서서 제 남편한테서 돈을 빌려가는지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머니와 동서네까지 포함해서 무려 두 가정에다 다달이 몇백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남편을 저도 더 이상 남일이라면 무시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제 아무리 서로의 가족 용돈을 알아서 챙겨주기로 결론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돈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와이프가 좋다고 환영만 하고 있겠냐고요. 부부도 공동 재산권이 있고 서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저축을 하고 이세 준비를 해야 하는 판국인데 남편 혼자서 자기 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시댁을 향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자체가 저를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 말을 못하고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결혼생활 내내 참다가 1년 전쯤에 동서가 글쎄 저희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자기 남편보다 제 남편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서 저는 아주버님 없으면 못 산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거 완전 또라이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남편 핸드폰으로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버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전화를 받는 동서 콧소리에 시겁을 해서는 제가 미쳤어? 하면서 전화를 받았네요. 당황하는 동서를 향해서 따끔하게 말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자식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혼자서 시부모님 용돈 챙겨드리며 살림 도맡고 있는 건 아냐면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사지 멀쩡한 동서네 가족들까지 용돈을 쥐어주면서 살아야 하냐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말을 했더니 동서가 처음엔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다가 급기야 저는 직업도 좋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자기 속을 절대로 모를 거라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국엔 그날 제가 우는 동서를 달래면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거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죄인이 돼서는 따지려다 말고 미안하다고 용서만 구하다 전화를 끊은 꼴이었죠. 그 바로 다음날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게 안부 인사를 물었고 급기야 또 돈소리를 했는지 남편이 당황해하다가 알겠다고 하고는 바로 또 몇십만 원 계좌이체를 해주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어대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지만 얄밉기도 했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확실하게 선을 못 그으니 네 돈이 그렇게 우습게 벌리는 돈인 줄 알고 빼가는 게 아니냐며 남편한테 저도 한 소리를 하면서 애가 생기고 나서도 이 지랄을 떨면 난 바로 애 지우고 이혼한다고 말을 했어요. 함께 재산을 모으고 삶을 꾸려나가줄 사람을 원한다며 당신같이 불필요한 곳까지 바가지처럼 돈 세는 사람과는 애를 낳고 미래를 계획해볼 자신이 없다며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조금은 아차 싶었는지 줄여보겠다고 최대한 냉정해지겠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남편은 힘들어만 하고 몇 번 거절도 했다가 결국 다시 어머니고 동서의 불쌍한 말에 설득을 당해서는 돈을 지불해왔어요. 그리고 전 바로 작년 말에 정말 기가 막힌 사실들을 알아냈고요. 그동안 동서가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우연히 동서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한 겁니다. 글쎄 얼굴에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누가 봐도 동서 같길래 홀리드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동서는 무슨 맛집 리포터인지 여기저기 아주 안 들려본 카페가 없고 안 들려본 식당이 없고 팔자 좋게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 있고 엄마들이랑 브런치 중이라면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는 하나하나 다 태그까지 해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은 또 어찌나 많은지 동네 아줌마들이 뒤에다 들러붙어서는 우리 애도 저기 데려가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부럽다는 댓글을 달아놨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뭐 저런 또라이 같은 사기꾼년이 다 있나 싶었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고 있다고 힘들다며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돈을 뜯어가는 년이 브런치라니. 진짜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캡처를 해서는 바로 저희 남편한테 전송을 했어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걸 본 남편은 이게 뭐냐며 처음엔 모르다가 이내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는 이거 설마 재수씨냐고 묻더라고요. 본인도 얼척이 없었는지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 남편이 어찌나 등신 같던지 그가 내 말 안 듣고 뻘짓한 건 맞지 않냐며 물어뜯어버리고 싶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며칠 동안 가족들이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자며 남편과 저는 퇴근하고 오면 핸드폰을 다 꺼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뭐라 말을 하면서 앞으로 돈을 안 주겠다고 엄하게 전달할지 막 고민을 하던 와중에 자기 전 알람 때문에 남편이 혼자 핸드폰을 켰는데 부재중이 여러 떠있더군요. 우리 시어머니부터 동서까지 번갈아가며 전화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 혼자 그걸 보며 입으로 쌍년들 소리를 내뱉으며 욕을 하던 와중에 동서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문자에는 글쎄 어머님 제 전화 안 받아요. 저 대신 50만원만 더 받아주세요. 라고 떠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보니 시어머니랑 동서는 완전히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노인네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 싶어서 늘 갸우뚱거렸는데 시어머니한테 나가던 그 몇백의 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동서내로도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 내 남편이 개고생을 해서 번 그 돈이 키즈 카페나 다니고 인증샷 찍기 바빠하던 그 동서는 지갑 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내 돈 10만원도 아직 안 갚은 년이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연민을 앞세워 돈 잘 버는 내 남편 돈을 빼갔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져서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샤워하고 나온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여주고 그간의 상황들을 다 정리해보니 돈들이 다 시부모님이 아닌 동서내로 가고 있었다는 결론이 났고 저희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동서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드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안 그럼 그냥 이 사람과는 미래가 없고 못난 시댁 보느라 스트레스 쌓여 이혼할 거라며 같이 들고 간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제 딴에는 정말 확실하게 이 질척거리는 시댁 인간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회사 점심시간에 짬내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사 며느리 두고서 이혼을 차마 못 시키겠었는지 절대로 안 된다고 막 호들갑을 떨다가 급기야 말하시더라고요. 자긴 두 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냥 잘 사는 것 같은 큰아들 돈을 나눠주려 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아휴 진짜 뭐 이런 시엄마가 다 있는지. 남편은 옆에서 두고두고 동서 인스타를 보다가 결국 진짜 괘씸하다 싶었는지 남동생네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잠깐 집에 왔는데 오라면서 와이프 꼭 데려오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한밤중에 저희는 시댁에 다 모였고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남편의 표정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보고서 동서는 겁을 먹었는지 아주버님 보고 싶었어요 라는 지랄을 또 떨어대며 다가갔지만 남편은 자기 남동생만을 바라본 채 앉아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 와서 형님 뭐 기분 언짢은 일 있으세요? 하고 치근덕대는데 제 남편이 동서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며 이게 본인 계정 맞냐고 물어보니 동서는 자기 인스타를 보고선 헉 하며 놀라더라고요. 사진으로 자랑질할 때나 좋은 거였지 그게 막상 돈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들켜버리니 얼마나 쪽이 팔리고 또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동서는 한참 동안 본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지 자식들 얼굴까지 찍혀있는 키즈카페에서의 사진을 보여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설마 이런 식으로 돈을 쓰려고 우리 남편 돈 빼다 썼어? 라고 물어보는 저를 같이 노려보면서 형님이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고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주제넘게 상관하고 있는 거라며 신경 끄고 입이나 다물란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이건 아니라 생각을 했던지 이게 왜 내 마누라가 상관할 게 아닙니까? 내 돈이 마누라 돈인데 그 돈을 그따위로 써놓고서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라고 언성을 높였고요. 그와 동시에 도련님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누라 탓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만 잘못했다는 듯 끝까지 동서를 감싸려고 하는데 아휴, 왜 동서가 이따위로 싸가지가 없는 건지를 도련님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불필요한 소비에 사치를 부려도 늘 그렇게 감싸주고 자기 잘못이라고 해서 동서 버릇이 더 나빠졌던 거겠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 주둥이를 통해서 돈 잘 버는 저희 집 지갑이나 털어갈 생각을 했으니 정말 질 나쁜 년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감히 타갈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라고 말했더니 동서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급기야 저를 향해 화를 내면서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아주버님한테 도둑년 마냥 이간질해서 이 난린데 네가 다 채가려고 하지? 하면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 얼굴을 곧 한 대 치기라도 하듯이 덤비려 했고 그 바람에 도련님부터 시작해 저희 남편까지 동서를 진정시키려 나섰어요. 아니,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벌어다 오는 돈인데 내가 도둑질을 할 이유는 무엇이며 이간질을 할 이유는 또 뭡니까? 내 남편 지갑 단속 마누라가 하겠다는데 왜 주제넘게 동서년이 자꾸만 돈 빌리고 달라하고 이젠 하다하다 그러지 말라는데 나서냐고 나대냐고요.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동서가 들고 온 가방을 낚아채서는 핸드백 손잡이 부분을 잡고 가방으로 동서의 뺨과 머리 부분을 거칠게 한 대 내리꽂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동서는 뺨을 만지며 눈물이 가득 고였고 이내 더 지랄을 떨어보려는지 제 머리 끄댕이를 잡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옆에 있던 남편이 말린다고 말린다는 게 그만 동서의 몸을 아예 그냥 뒤로 확 젖혀 밀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자 괴력에 동서가 완전히 자빠져버린 것이었죠. 우리 남편이 자기를 끝까지 편들어주고 돈 쥐어주면 살갑게 해줄 거라 여긴 건지 동서는 충격이라며 제 남편을 올려다봤고 제 남편은 급기야 동서한테 진짜 진절머리 나서 죽겠다고 이 거지같은 년아 하면서 집에서 돈 똑바로 쓰라고 확 한 대 더 쳐버리라는 제스처를 취하려 하니 그제서야 지 남편이 누구인지 기억이 났는지 지 남편 뒤에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 손에 쥐어들었던 동서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든 현금 35만원을 챙겨왔습니다. 택시비로 빌린 10만원에 이자 쳐서 받겠다고 현금을 흔들어대며 제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었네요.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저는 속이 뻥 뚫린 채로 속 편하게 잠을 청했고 그날부터 내내 동서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까지 잘못했다고 저와 남편한테 번갈아 연락이 와선 다음날 용돈은 원래대로 주는 거냐는 소리를 해대는데 아휴 참 역겹고 짠하고 딱하고 지랄 마세요. 나는 딱 한마디를 하고서는 연락 차단했습니다. 남편의 애초에 실행 나오면서부터 연락처를 차단했고요. 참 독립하기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남편을 지 남편 마냥 지갑 열게 하고 그 돈을 아껴 쓰지도 못할 망정 지 쓰고 싶은 것에 갖다 쓰려 하는 짓은 엄연한 도둑놈 신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동서처럼 얻어맞고 용돈 끊기지 마시고 팔다리에 달려있을 때 스스로 돈 벌어서 지 가정은 지가 좀 이루고 삽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